반갑습니다. 도전지구 탐험대 김재원입니다. 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의 특별한 일요일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열기구를 타고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까지 우와. 장장 640km의 서해 횡단에 도전하고 돌아오신 보통 일이 분들입니다. 아니죠. 예. 대단한 일인데요. 올림픽 마라톤 영웅 황영조 씨, 그리고 국회의원 임진출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쪽 자리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의 두 번째 손님입니다. 태국 고산지대에서 소수 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탤런트 김연랑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낯선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먼저 황영조 씨, 그리고 또 임진출 의원님, 아주 힘든 서해 횡단, 열기구 네. 서해 횡단에 성공을 하고 돌아오셨다고요. 예. 네. 예. 지금 두 분이 함께 하고 오셔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황영조 씨. 예. 예. 산동 영성시에서요. 예. 저기 경남 언양 거쳐가지고 양산까지. 네. 한 640km, 6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분이 가신 거예요? 간 일행들은 많았지만은 저희들 열기구에는 4사람이 탔고 예. 그 시간은 8시간 반 걸렸습니다. 와. 임진출 의원님이 대장님이셨던 거죠. 네, 저 대장님. 아니 근데 그게 참 8시간 동안이나 공중으로 날아서 그 네. 바다를 걷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또 여자의 몸으로 그걸 하실 네. 생각을 하셨어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 네, 또 한국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13억 인구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예. 아. 아까 나오실 때 보니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예. 나오시던데 네. 대륙을 품에 안고 돌아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친해지셨겠어요. 예. 아이고 뭐 친할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정말 지금도 황영조 씨 뵈니까 이뻐 죽겠어요. 네. 근데 뭘 그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아, 네. 혹시 저를 주시려고?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황영조 씨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은 아. 졸업식인데 제가 아침에 국회가 있어서 못 갔어요. 예. 그래서 황영조 씨에게 미안해서 한 송이의 장미꽃을 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황영조 씨는 겹경사네요. 네. 선물도. 이렇게 제가 뜯어보십시오. 네, 나중에 뜯어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늘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열기구를 타고 서해 횡단 떠나겠습니다. 바람을 따라 두둥실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열기구. 오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 열기구를 이용했고, 최첨단 비행선이 발달한 요즘에는 항공 스포츠로서 도전과 모험을 즐기기 위해 열기구에 몸을 싣는다. 밑을 보면은 좀 무서워. 다리가 좀 부들거리는 거. 옆을 보면 좋은데 밑을 보면 예? 어우 손짓해. 상치하고 아주 마라톤 영웅 황영조도 열기구 위에선 겁이 나는 눈치긴 한데, 육상 마라톤의 황제 황영조, 그가 이번에는 열기구를 타고 640km 서해 횡단이라는 하늘 마라톤에 도전장을 냈다. 새벽 5시 전북 익산 공설 운동장. 타고난 승부욕과 근성으로 똘똘 뭉친 황영조. 서해횡단 도전을 위해 본격적인 열기구 훈련에 들어간다. 아, 일단 훈련을 받고 가셨군요. 열기구는 워낙 부피가 커서 자동차로 운반하는데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조립해서 사용한다. 먼저 자동차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버너를 바구니에 고정시킬 것. 연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이용하는데 바구니 안에 벨트로 단단히 묶어준다. 화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액체를 그냥 넣었어요. 바로 그냥 30kg짜리 한 통이면 보통 3, 4인용 기구로 40분가량 비행할 수 있단다. 조립이 끝나면 본격적인 이륙 준비. 풍선 역할하는 부피 속에 송풍기를 이용 차가운 바람을 주입. 구멍을 한 데 없나? 예. 그거를 잘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먼저 비행하다가 뭐 어디 마지막으로 공기 양을 조절하는 구피 뚜껑이 닫혀있나 확인하면 준비 끝. 저 별표가 낙하산입니다. 네. 아, 비상시에. 붙었어. 예, 붙었습니다. 예. 그냥 예.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네. 열기구는 버너의 불꽃으로 구피 안의 공기를 가열, 가벼워진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비행한다. 구피가 부풀어 오르자 오. 기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쓱 일어서는데 예. 이때 재빨리 바구니 안에 올라타는 게 요령. 이제 열이 가해지면 금방 뜨니까 네. 빨리 타야 돼. 부력이 붙은 기구는 이내 땅을 박차고 올랐다. 두둥실 떠오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 저때 기분은 아주 모두 발 안에 놓고 보니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느낌. 성악가인 줄 알았어요. 저 아직 황영조 씨가 예. 라이센스 따기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훈련받는. 지금 현재는 겁이 없어 보이죠. 국내 훈련. 네. 파워라인, 전기줄. 전기줄은 항상 체크하면서 날아가요. 걸리면 저분이 한 20년 경력 있는 분인데 예. 여러 하늘을 가지 비행하다 보면 강의를 종종 해주고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만나게 된다. 고압 소음전소가 바로 그것. 고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재빨리 벗어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과합선이 너무 많아서 착륙할 곳이 없어요. 예.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사실 저 고압선에 걸리면 바비큐가 돼버립니다. 착륙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적어도 비행에 대한 버너의 불꽃을 줄여 공기 온도를 내리면 기구의 고도가 조금씩 떨어지며 서서히 착륙하게 된다. 왜 떴어? 당기고 있으면은 저거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륙을 못하니까 약간 당겨서 항승만 못하게 하고 놓은 거거든요. 이건 조그마한 소형인데 저희는 굉장히 이제 높은 걸 바람이 착륙을 하니까 탔습니다. 세다. 네. 저 낙하산 구멍을 열어가지고 아. 이제 더운 공기를 빨 빼가지고 예. 착륙을. 안전한 비행을 위해선 비행 원리, 기상학 등을 알아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0kg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 저희들이 넘어올 때 바깥에 이제 40kg 실었던 연료통입니다. 13통. 예. 달리고 요 안에 방향 조절 장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비행하는 열기구를 조정하자면 고도에 따른 기류 방향과 속도를 체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완전히 됐다 해도 하늘의 뜻이 있지 않으면은 그 비행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해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경주를 갈 수 있다면은 위성 측정기 GPS는 기구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서해 횡단,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 그는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여러 차례 실습 비행에서 자신감을 얻은 황영조, 이번엔 단독 비행에 도전했다. 괜찮을까요? 첫 단독 비행에 대한 긴장 탓일까? 서두르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쌀이 약해. 채 준비도 마치지 못하고 황영조의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어우, 저런. 꽤 당황하셨겠는데요. 예, 또 주위 상황이 워낙 안 좋았고요. 예. 그리고 옆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 걸리면 구피가 찢어지거든요. 밑에 계신 분도 상당히 초조해 보이는데요. 저 상황이 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때입니다. 아주. 예. 저 때는 한 3,500. 박성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은 착륙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위험성을 발생한 동반하고 것이다. 무전이 끊기고 황영조 같은 열기구는 엉뚱한 데로 날아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상당히 빠르네요. 속도가 열기구를 찾아 나선 지 엄청나네요. 2시간. 익산에서 60km 떨어진 임실의 어느 마을의 불시착. 나무에 걸려있는 열기구를 발견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구피가 냉정다행으로 황영조는 무사했지만 구피가 나무까지 걸려 찢겨져 있었다.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예, 바구니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 마운트가 잘못 맞았구나. 실망하셨겠어요. 또 날씨가 상당히 추울 때였어요, 저게. 훈련할 때. 정책하면 딱 하시게끔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연료통. 오늘은 일단 여기서 훈련을 접기로 했다.
딱 자세가 나오네. 그리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일반적 비행이 아니기 과연 이 정도 조종 실력으로 서해 횡단이 무리가 있지 않겠냐? 황영조 그야말로 진퇴양난. 과학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 아이고. 황영조 용기 백배에서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 새벽 다시 훈련에 나섰다. 바람의 스포츠 열기구. 기구 비행은 대기가 안정된 이른 아침이 가장 좋단다. 네, 그렇군요. 공기를 주입하는 동안 조종사는 기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오직 낭만적인 바람의 부분인데. 방향과 속도에 의지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열기구. 바람의 조건에 따라 시속 70 내지 12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네. 이제 황영조도 한결 여유 있는 모습. 열기구를 배운 지 꼬박 40여일 만에 드디어 황영조는 혼자의 힘으로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열기구는 혼자서는 즐길 수 없는 팀워크가 요구되는 스포츠.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사이 황영조 점점 열기구 조종사의 모습을 갖춰갔다. 무게도 상당하겠어요. 예, 저희들이 중국에서 올 때 한 1톤 정도 됐습니다, 장비가. 예. 오늘은 조종사 자격 필기 시험이 있는 날. 황영조 마치 입학시험 보는 수험생처럼 진지하다. 칸닝과 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열기구 비행 테스트 시간. 서해 횡단의 탐험대장 임진출 의원 꼭 성공해야 한다고 직접 나와 격려를 해주고 잘 돼야 할 텐데. 긴장된 마음을 들고 차근차근 이륙 준비를 한다. 상당히 추워 보이는데 상공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기구는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오히려 밑에 있을 때가 더 춥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바람을 막기 때문에. 예, 조금 보다가 서서히 이렇게 하강할 수 있게끔요. 그동안 연습한 효과가 이제야 나오는 걸까?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오르고 나면 태양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느끼게 돼요. 아, 예.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착륙 순서. 이제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큰 무리 없이 사뿐히 내려앉았다. 아, 대성공이. 마지막으로 줄을 잡아당겨 구피 천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다. 만 잘 가지면은 일반 조종사가 될 황영조 이렇게 40여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서해 횡단의 첫 번째 관문인 열기구 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 둘, 셋, 가자! 중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예. 반은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임진출 의원, 황영조, 박성우 등 횡단팀은 중국으로 향했다.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아시아 경제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가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 네, 이것이 저분이 열기구 횡단이 갖는 커다란 의미. 체육총국장이라고 해서 네. 저분이 이제 체육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예. 서해 횡단 도전에 앞서 중국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거리로 나섰다. 자전거에 뒷좌석을 붙인 인력 3륜차 중국의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 황영조 씨가 저거 타러 이제 신혼여행 가고 싶대요. 중국 군인들이 살던 궁궐 자금성. 당시 궁궐을 짓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됐다는데 저하고 그 다니면서 규모만으로 당시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준다. 결혼해서 신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돌릴 것 같은데. 하도 사람이 걸어서 이게 화강암 비슷한 거다, 그지? 네. 뭐 윤기가 나잖아. 이거를 어디서 저 돌 하나 나르기 위해서 한 10사람이 죽었답니다. 중국 고대 문명의 상징 만리장성.
동쪽의 발해로부터 실크로드의 통로였던 가요관까지 6,700여 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어 인공 건축물 만리장성은 중국의 힘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저걸 보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오락 중 하나라는 잡기단의 공연을 보며 서해횡단 도전 앞둔 긴장된 마음을 풀었다.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만났어요. 네. 그뭐 황영조, 임진출 환영해 줬는데요. 대상황 장보고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곳 영성. 서해횡단 하루 전인 1월 29일 열기구 장비를 싣고 출발지인 영성시청에 도착했다. 횡단 비행 기구만도 어마어마한데 부피 무게만도 200kg, 바구니 80kg, 그리고 1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연료 600kg, 전체 장비 무게만도 약 1톤이 넘는다. 1톤이 하늘을 나는 셈이네요. 네네. 예. 저 가스통에 저 연료에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배짱을 자랑하는 임진출 의원도 하늘을 난다는 사실은 조금 긴장되는 눈치. 목숨을 걸었으니까. 지금 꼽아가지고 꼽아버리고. 특히 초보 운전에 목숨 걸었어요. 됐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렇게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겁니다. 근데 걱정이 되네요. 저 네. 사실 걱정 많이 됐습니다. 기구조립 오케이, 연료 상태 오케이. 이제 바다를 날아가는 일만 남았다. 내일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해횡단의 성공을 다짐했다. 이게 말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사실 황영조 씨가 더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초조한 눈빛이네요. 저건 영하 40대도 이길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안전장비 점검. 네, 장비. 기구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한 만큼 바다 위에 불시착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수 방한 숨쉬기가 장갑 어려워. 착용은 필수. 중간에 다 입게 돼 있어요. 물 위에 빠졌을 때 장비예요, 저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딱 뜨기도 하나요, 물 위에? 네, 저 장비가. 전 비상용 장비입니다. 예, 저 장비를 봤을 때 물속에서는 9시간 견딜 수 있습니다. 팔부터 넣고 마지막에 목을 사실 저 입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입히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전날. 네. 아시죠? 저는 연습하셨을 때 상당히 숨이 비장했을 잘안 것 같아요.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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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을 담보하는 도전인 만큼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사망? 사망까지 갈 필요 뭐 있어? 내가 중상 정도로 해야지. 중상? 예? 근데 사실 나는 그만큼 열기구로 서해를 횡단한다는 것, 그것은 위험한 도전인 것이다. 배우자가 쓰세요, 여기다가. 전 보험금 인수자를 남편으로 하고 황영조 씨 보고는 어머니로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황영조 내일 권했죠. 비행을 위해 기후와 항로를 다시 점검해 본다. 수평비행을 한다고 일단 가다가 저랑 만약에 같이 할 바람이 약해지거나 비행사입니다. 예, 조종사. 틀어지거나 박성우. 초조한 마음 탓일까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나섰다. 뜨기 전날인데 참 긴장되더라고요. 그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도망가기보다는 부딪혀 극복해왔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성공으로 바꾸는 최상의 방법은 철저한 준비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 이게 북으로 갈지 태평양으로 갈지 사실 예측 불허거든요. 그 걱정을 많이 했죠. 새벽 4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 황영조.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일 것이다. 중국 측에서 떠서 저희들이 간보해 줬습니다. 1월 30일 오전 8시 영성시청 앞 서해횡단 팀의 출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저게 영성시청 5년 인민광장. 전 초경량 비행기로 서해횡단을 했던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열기구를 이용해 부시장, 서해횡단에 영성시. 도전하게 된다. 약 한 3,000명에서 5,000명 서해횡단 정도 팀은 왔습니다. 조종사 황영조, 박성우, 그리고 탐험대장 임진출 의원 등 모두 3명. 이제 모두
모든 준비가 끝났고 출발만 남았다. 어디로 뜰지 모르겠고 아주 막막했습니다. 이제 뒤집어지면서 떠오르는 거죠. 예. 서서히 풍선이 부풀어지기 시작하고 기구가 일어서고 서해 횡단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저 카메라가 사실은 참 위험했는데. 기구 밖에서 계속 찍었군요. 1월 30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드디어 서해 횡단 팀을 실은 10기구가 발사됐다. 사실 저 뜰 무렵에 저희들이 또 마지막 각서를 썼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각서. 네. 아주 그게 정말 뭔가 감정이 와닿았어요. 예, 북으로 갈지 태평양으로 갈지 뭐 확신은 못했지만 예. 오히려 뜨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출발하고 나니까. 예. 이제 시작했다. 네. 그래도 살 것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초보 운전사 황영조 씨에게 목숨을 걸고 점점 멀어지는 아주 영성. 정말 굉장한 시속 그런 시간이었어요. 120km. 최고 125까지 나왔습니다. 예. 조금 천천히 하고 그냥. 엄청나네요, 속도가. 그 소리도 그렇고. 현재 고도 3,235m. 고도를 70. 예. 저희들이 고도를 3,500에서 한 4,000 정도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예. 3,400 고도. 6, 3,400, 9, 3,400. 숨쉬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상공 높이 내리면? 네네, 굉장히 현재 가슴이 고도 답답하고. 3380. 네, 머리가 아파오죠. 목적지 경주로 동진하는 기류를 타기 위해서 평균 3,0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해야 한다. 속도가 5천까지 상당한데요. 네, 올라갔어요. 5,000m까지. 바람이 저렇게 분다는 얘기죠? 빨리.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 임진출 의원이 구소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저 때는 대체적으로 한 5,00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 국내선 비행기 높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몇 킬로미터야?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3,400인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심장이 떨리고.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저 우황청 씨만인데요. 4시간쯤 지났으나 저 황영조에게도 고소증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도를 낮출 수도 없고 이제부터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텨야 한다. 그 고도층에 따라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를 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높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관에 떠다니는 구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구름 위를 산책하는 기분이라니. 아주 저 순간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위에 있을 때는 그 속도감을 못 느낍니다. 평안함도 잠깐 또 문제가 생겼다. 근데 황영조 씨가 강원도 말 LPG 관이 수증기로 얼어버린 것. 겁을 주더라고요. 그 아주 황영조 씨 좀 그 표준말 쓸 수 없느냐고 그래서 많이 웃었지. 네. 상처 부족하니까 이게 너무 올라간다. 물이 막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에 김박사 3,800m 상공의 기온은 영하 20도. 체감 온도는 그 이상. 이제는 또 추위와 한판 전쟁을 지금 벌여야 갑자기 한다. 눈보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추웠어요. 뭐 고소에다가 갑자기 추위에다가 조용한 하늘에 굉음이 울리며 헬기가 떴다. 무슨 위급한 상황인가 봐요. 작전본부에서 경고가 들어왔는데 비행 금지 구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대. 저런요. 그걸 빨리 밑으로 맞으라고.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네. 잠깐만 나오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운을 해야 됩니다. 금지구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 금지 구역 들어오면 어떻게 돼? 저기서 착륙을 시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경주를 조금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갔죠. 할 수 없이 비행 금지 구역을 벗어나기 위해 고도를 낮췄다. 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을 벗어났대. 야, 야호. 이제 벗어나셨어요. 저는 이제 다승가스를 떨어뜨렸어요, 바다에. 오랜 시간 횡단을 저게 하다 보면 소변기입니다.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심리적인 현상. 네, 제가 준비해서요, 저 가루가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소변 이제 빨리.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맨 김정욱 씨가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황영조 씨가 발을 동동 굴르길래 제가 저걸 제공했더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니까 나이가 많아도 부끄러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횡단 팀들의 얼굴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카메라 때문에 부끄럽다 그 얘기예요.
저를 여성으로 생각 안 했던가 봐요. 대장님이신데.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변했고 서해 횡단뿐만 아니라 태평양까지라도 횡단할 분위기. 영성을 출발한 지 4시간 30분이 지날 무렵 서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야. 예. 근데 바다를 횡단할 때보다 육지에 들어오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고도감을 바로 느끼니까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요. 네. 저 공군 참모총장하고 통화하는 중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대륙 횡단이다. 처음 목적지는 경북 경주. 그런데 고도를 낮추면서 방향이 남쪽으로 바뀌었다. 시속 117km. 117km 달리고 있어요. 말이 잘 안 돼. 아무래도 경주까지 만약에 못 붙이게 될 경우에는 말입니다. 경주에 좀 못 미쳐가지고 이대로 더 비행하면 동해 바다 위에 불시착하게 된다나. 어우, 저런. 저희들이 그 방향 이제 어디든 빨리 착륙 지점을 찾아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네요. 예. GPS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정도에 멀리 경남 언양 시내가 시야에 들어왔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일단 착륙함에 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 횡단팀은 더 긴장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레 착륙을 시도했다. 위험했어요. 예, 계단식 논이었는데요. 한 3번 굴렀습니다. 양산 웅산 주진리라는 데인데요. 은양 바로 그 인접해 있습니다. 예. 동해 바다를 보면서 저희들이 착륙을 했죠. 조금만 더 가면 바다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후 어쩔 수 없이 5시 40분. 처음 생각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반겨주는 사람 없는 언양의 논바닥 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예. 드디어, 예. 날아올 때보다 오히려 착륙하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 우리나라 최초로 서해 횡단과 대륙 횡단을 연결해 최장거리 횡단 성공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이 순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으로도 충분했다. 저기 한국 열기구 역사상 최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이번 저희 비행이. 마라톤 영웅이라는 영예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몸에 도전한 청년 황영조. 여성의 몸으로 더구나 58이라는 나이를 끈기와 투지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한 임진출 의원. 그리고 두 사람의 든든한 힘이 돼준 박성우 씨. 3000피트 상공에서 바라본 세상은 모든 두려움을 잊기에 충분했다. 눈물이 나. 그리고 그 쾌감은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네, 황용조 씨 또 임진출 의원의 열기구 서해 횡단 도전이었습니다. 네. 아,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하늘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만세 소리도 좀 부르고 그러면서 착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썰렁한 논바닥이었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아서 네. 목표한 지점은 경주 보문 호수 위에 백조같이 싹 내려서 네. 언덕에 딱 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고 이제 바람이 자꾸 남쪽 바람이 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언양 그 옆에 양산 거기 내렸습니다. 저 열기구가 동력이 아니고 무동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이 기류 날씨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뜨는 날 원래 4대가 뜨기로 했는데 2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떴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 후에 뜬 그 비행체 2대는 북한 영공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겨우 저 위에 그 경기도 화성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그러게요. 뜰지. 예. 그러니까 경주 가시려다가 비슷한 동네 언양까지 가신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하신 거네. 경주 2000년 세계문화 엑스포를 붙이고 네. 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사실 겁 없이 탔는데 네. 지금은 일주일 후 또 열흘 후 점점 이제 공정공포증 이제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좀 요즘 기차 타고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 예. 황영조 씨
사실 그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도전심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초보 운전에 제 목숨 맡겼다 했지만은 굉장히 정말 든든하고 신뢰성이 있고 역시 세계적인 스타다 하는 거를 제가 정말 파트너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기구를 탄 다음에 후회는 안 하셨어요? 괜히 탔다. 내가 이걸 왜 탔을까? 근데 수영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네. 바다는 오히려 더 안 무서웠는데 네. 아, 오히려 처음에 뜨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네. 근데 해협을 횡단하고 나서 내륙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 고도감을 제가 느끼는 거죠. 엄청 높이 떴다라는 걸.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일반 비행기가 5천에서 9천이랍니다. 이 국내선이. 네. 근데 저희들이 사실 고도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높이지요. 그 시속도 여러분들 차 운전하면 120 같으면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네, 위에 올라가서 두통도 호소하셨고 네. 또 생리적인 현상도 참 함께 어려우셨겠고 추위도 있었고 뭐가 저는-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사실 15시간을 생리를 참았습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참았는데 이 황영조 씨하고 카메라 김정욱 씨하고 두 분은 못 참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비상팩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두 분은 사용하셨는데 저한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지만은 좀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그 제가 아니, 이제 그 예. 안에서 일기를 그 안에서 쓴 글씨가 막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이상하게 썼는데요. 네, 못 알아보겠네요. 그 중에서 보면 한국 시간 정각 2시 황영조 소변기 제공 아마 총각이라 부끄러워 사용 못하는 것 같음 실은 초조한 모양 쉬 넘친다 그러면 안 굳어져요 이러길래 그래서 내가 안 굳어져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되는 그런 약이 들어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웃고 했는 내용이 일일이 다 써놨어요. 위험천만한 순간에 또 기록을 다 하셨네요. 네. 예. 아니 뭐 황영조 선수야 워낙 마라톤 선수니까 뭐 8시간 정도 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임 의원님께서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네. 여자분이신데 그 8시간 내내 서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네. 사실은 마음속으로 도전을 황영조 씨한테 했습니다. 아. 근데 황영조 씨는 마라톤으로 단련된 다리고 네. 저는 성공 운동으로 단련된 다리. 아, 운동은 예. 운동인데 황영조 씨는 도착해서 그 이튿날 13시간을 잠에 골아떨어졌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밤에 한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또 손님이 와서 계속 지금 이 시간까지 그대로 강행군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황영조 씨에게 도전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임 의원님께 박수 한번 예. 더 보내드려야겠는데요. 마라톤 영웅을 능가하는 체력이시네요. 또 황영조 씨가 하실 말씀이